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노동당 사법검찰 담당 간부로 근무하다 2019년 입국한 이종우 씨의 추억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북한 내부 실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화와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2021년, 2022년 제작한 주민교육용 영상에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샌드팩토리가 입수한 영상을 북한 노동당 사법검찰 담당 간부를 지낸 이종우 씨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북한 노동당 기관에서 사법검찰 부문을 맡아 종사를 했던 이종우라고 합니다. 샌드팩토리가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에 여성 판사가 등장해 사건을 설명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는 검찰이나 특히나 이제 오늘 보신 그 영상에서 나오는 여성 판사 같은 이런 영상을 내돌리지 않았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는 아마 북한 사회 전반에서 그 범람하고 있는 경제 사건들이라든가 일반 감찰 사건들이 이제 좀 성행하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 그 뭐 핵을 만드는데 먹을 거는 그 만들어 안 주지 않아요, 이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마도 이제 그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그래 그 이제 경제부문 일꾼들한테서 이제 온갖 비법 행위와 그다음에 뭐 절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위법이라든가 이제 크게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게 지금 오늘 영상에 처음 봤는데 네네. 여자가 직접 판사가 제복을 입고 나와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어떤 범죄는 어떻게까지 처벌을 했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지금 놀라가지고. 네. 북한에 여성 판사 검사가 흔한가요? 북한에서는 흔히 이제 판사다, 뭐 검사다 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그냥 남자 판사나 남자 이제 그 검사를 생각하는데 그 어떤 경제기관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가 내려왔다, 뭐 검사가 내려왔다 하게 되면 그냥 남자인 줄 알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여성 네네.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해 버려요. 아, 여자 판사도 있었는가, 여자 검사도 있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제 흔치 않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여자는 판사를 못하는가, 여자는 또 이제 검사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사법검찰 부문에서 여자다 하게 되면은 검찰소 내 어떤 그 연구실 관리원이라든지 기호원이라든지 문서 작성을 하는 이제 문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여성들로 검찰소나 재판소에 쓰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민경제대학 법률학과나 법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중에서 좀 그 옛날 그 빨세산 줄기라든가 김일성이 항일유교 때 시기에 같이 싸웠던 뭐 유자녀들 중에서 좀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분별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특종의 인원들을 이제 한두 명 뽑은 건 있어요. 중앙검찰소를 비롯해서 또 중앙재판소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저런 젊은 여성이 이제 제복을 입고 직접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아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을 제복을 입고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뭐 21년도 2월 16일 맞으면서 검찰소도 이제 제복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 기관이라든가 이제 그 재판 기관이라든가 이제 권능을 한층 좀 더 올려 세우고 너희들 경제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회적으로 질서라든가 제도를 확립하는 데서 이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이미지를 지금 던져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여성 판사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당적으로 이제 당중앙위원회에서 예. 본연행군 시기가 끝나고 2005년도인가 6년도 그때 당기관, 사법기관, 그다음에 이제 무력기관, 그다음에 인민위원회, 내각기관, 내각성중앙기관들 비롯해서 지방행정기관들까지 여성의 프로를 30%를 보장하라 했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들 각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내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 인민위원회들, 도시군 인민위원회들이 여자의 프로수를 30%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을 많이 받아놨지. 그러면서 사법검찰 부문에서도 이걸 그 간부 사업에 이게 적응을 시켜가지고 그 해당한 인원수를 여자를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이제 각 도들마다 글쎄 무슨 급수가 있는데 특급이라든가 특급 기관이라든가 무슨 아니면 그냥 뭐 일반 기관들에서도 이제 여자들을 30% 말이 그렇지 30%는 잘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양강도 검찰소라든가 그다음에 자강도 검찰소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검찰소 이렇게 좀 작은 검찰소들에서는 여자 검사들이 3명 내지 5명 정도까지 나왔고 판사들도 그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 판사는 우선 이제 그 판사나 그다음에 검사로 되자면은 중앙대학 기준급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볼 때는 중앙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임경지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理科대학이라든가 김책 종합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앙대학 아니에요? 근데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원대학도 있을 수 있고 경호대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각 지방마다 있는 것들은 근데 거기를 졸업해 가지고는 검사나 판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문이 이제 연구자들이라든가 이제 학립투쟁 연구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실제 기술을 의대 같은 데서 검사나 판사를 하자면은 각종 범죄 각 기관에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요해하고 그다음 감시하고 판결 판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부분에 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라든가 이제 기술대학 같은 거는 졸업하면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런 자살자라든가 무슨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군대 경력은 있어야 되며 거기에 변호사까지도 군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대학 또는 이제 중앙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학력이 깨끗해야 되지 토대가. 판사는 임명인가요? 선출인가요? 판사는 임명이 아니고 선거를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최고위원회 지방선거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 지방에서 자기 해당 지역의 판사를 선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임명하고 그다음에 판사는 선거하고 변호사는 발령한다. 그렇게 간부사업은 그렇게 이루죠. 그러니까 범죄를 우리 대한민국처럼 범죄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범죄에 있어서는 너는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이러한 저해를 줬어 하는 대로 그냥 몰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적으로 공통어인 변호인이라든가 변호장의 자기의 직능을 완전히 100% 수행을 못한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범죄가 이제 발생되게 되면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출 변호사 비용도 받는 것도 없고 3,800원 먹어요. 3,800억이 변호사 비용인데 최고가 지금 조선돈 3,800원 가지고 담배 한 갑도 못 사요. 명명담배 그다음에 송악산 이런 거 다 5,600 뭐 어떤 7,000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차려지는 건 물론이고 자기 이제 직능에 대한 그 권한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너무 좁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영상에서 평양시 말단 조직의 여성 간부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어떤 말이 있냐면 옛날에는 철도도 군대와 같은 규율을 세워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맹위원회도 군대와 같은 규율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게 이제 그 8.25 돌격대라든가 일반 무슨 뭐 양강도 돌격대, 자강도 돌격대, 한남도 돌격대, 평양시 민돌격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돌격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돌격대보다 어느 자치 그 이제 지방 단체의 근로단체 연맹 돌격대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일을 맡겨줬어요. 이 똑같은 일을 맡겨줬는데 8.25라든가 청년 돌격대라든가 지방 돌격대를 지켰어요. 근데 연맹 돌격대가 이건 해적해요. 제일 먼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이 값이 올라갔고 실제 사회적으로 장사라든가 이제 고객들이 그 접근을 대하는 거라든지 뭐 장사라든지 모든 데서 여성의 활동이 이제 높아가면서 연맹 단체가 그 좀 한마디로 그냥 북한식으로 말하면 센데 영상을 보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간부의 처벌 사례가 나오는데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2012년도에 1126 상무라는 게 조직됐어요. 2012년 11월 26일 날 김정은이 뭘 말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외화가 너무 번명하고 그 무슨 중국인지 북한인지 우리 조선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무역 회사들이라든가 지사들 그다음에 상사들이라든가 이런 무역 계통 그래서 그 중국 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거래를 없애라. 딱 조선 돈으로 이제 그 뭐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법기관들에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당해방침을 이제 관철한다고 하면서 딱 나왔어 그거 가지고. 그런데 선백26 상부를 조직했는데 이거를 6달 6개월 동안만 이걸 했지 그냥 다 해산시켰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중앙당 위아거리 원천 단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중앙검찰소 이제 원천 기지들이라든가 중앙재판 다 몽땅 어떤 이제 그 웬만한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힘이 있는 이제 그 공장 기업소들까지도 다 원천 이제 사업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국 돈 아니면 달러로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2명인가 총살했어. 그때 이때 이제 평양시 그 이제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큰 간부들을 2명이나 총살시켰어. 총살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면 신우주라든가
그다음 평양은 물론이고 신우주라든가 그다음 자강도 그다음에 저기 온성 쪽 그다음에 그 양강도 해상 쪽 그쪽 국경 지대에서는 일단 그냥 그 주민들까지 다 중국 돈이니까 평양시는 다 달러로 하니까 이걸 단기적인 어느 무슨 몇 년까지 몇 년으로는 그걸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조한 이제 간부들 2명 그냥 총살 당한 것밖에 없지 그냥.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때 해산시키고 야 이거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도로매기가 됐는데 내 쪽으로 중앙당에서 뭘 해야 되는가. 야 이게 전반적인 사회 실태가 이런데 이 일반 주민들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한다. 그러나 현 직종에서 달러를 거둬들이고 그걸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비호 행위는 이제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네, 무기징역 받지. 저럴 정도면 총살 같은 것도 당연한데 그러나 차라리 사람이라는 게 법집행에 똑같아요. 차라리 날 죽여라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고독하게 그냥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날 죽여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때 말이 아니거든. 차라리 죽는 거 낫지 고독하게 그냥 그 무기로 가서 있는 거보다. 그래서 저거는 사형은 그냥 총 쏴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게 정군으로 남겨놓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맨날 맞아요. 무기로 들어간 이런 이제 사형보다 더한 범죄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냥 이제 계속 빨리 차이고 머리 맞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건강치 못하고 육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무기지만 그냥 몇 년째로 죽고 말지. 마지막까지 자기 명까지 못 산다니까. 그러다 그냥 그렇게 죽이고 말이야. 다음 시간에는 체제에 불만을 품은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 간부와 사법, 검찰, 보위원, 안전원들에 대한 보복을 진행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